지금 2단원 정수와 유리수를 할 건데 우리가 수의 개념을 확장할 거예요. 확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손을 꼽아가면서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배웠죠. 이게 자연수였고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되면서 분수도 배우고 소수도 배웠어요. 여기다 이제 중간에 0도 배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죠. 이런 걸 수의 체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수의 체계 중에서 유리수라는 개념을 완성을 하려고 그래. 자, 이거부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는 양의 정수에 해당이 되고요. 0에다가 음의 정수에서 정수를 완성을 할 거야. 자, 우리가 양수, 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수, 음수는 정수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실수라는 개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그 실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두 적용시켜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양수, 음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배우는 수의 체계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양수, 음수는 수직선상에서 0보다 큰 쪽에 있는지 작은 쪽에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수직선 본 적 있죠? 선을 하나 그어놓고 나서 여기를 뭐 1로 보자, 여기를 2로 보자, 3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0도 있고요. 요거 중간쯤에 0.5가 있고 중간쯤에 1.5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어. 이거 초등학교 때 써던 도구죠. 근데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쪽에 뭐가 있는가 이쪽에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가 큰 수고 알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였잖아. 예컨대 4가 2보다 크다는 걸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다는 걸 표시를 했었다고. 쭉 가다 보면 0이 있을 거고 0보다 왼쪽에 있는 수도 있을 텐데 얘를 뭐로 보겠다는 소리야? 이쪽에 있는 수를 음수로 보겠다는 소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양수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개념이 약간 어려운 게 우리가 음수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음수는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고안해낸 수의 체계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더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말 그대로 더하기의 의미가 있고 이게 부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호라는 거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호 한번 해보세요. 세 번 해보세요. 부호. 부호라는 말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양수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더하기를 지금까지는 이 기호 이거 열십자를 더하기로만 썼는데 앞으로는 열십자를 부호라는 개념으로 활용을 할 거고 더하기를 붙이면 얘는 양수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은 수직선상에서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 크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지금까지 빼기로만 이해했는데 이거를 부호를 의미하는 수조라도 사용을 할 거야. 이런 기호로 음의 값을 0보다 왼쪽에 있는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예컨대 더하기라는 기호를 봤을 때 이게 더하기의 의미인지 양수를 의미하는 부호의 의미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호를 봤을 때 얘가 빼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음이라는 값을 갖는 부호를 의미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그러고요.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그럽니다. 수직선상에서 0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0보다 왼쪽에 있어요. 수직선상에서. 그래서 양수는 플러스를 붙이거나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수 1이라든지 3분의 5라든지 이런 분수 13.748 같은 소수를 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딱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직선상에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양수라는 소리죠. 원래 양수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컨대 얘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3분의 5, 얘는 플러스 13.748이었는데 네. 귀찮고 자주 쓰니까 그냥 플러스 기호를 안 썼던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가 없이 나오는 수,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수들이 그랬거든요. 전부 다 양수로 보면 돼요. 반면에 음수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시해야 돼요. 예컨대 이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는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붙이면 음수라고 그랬죠. 1이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로 생략해서 1이라고 쓰진 않아요. 1을 써놓으면 얘는 양수 의미하고 음수는 항상 마이너스 기초를 붙여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기호를. 자, 0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수죠. 0은 당연한 얘기지만 양수도 음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는데 양의 정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에 플러스 기 붙인 거고 자연수에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가 음의 정수고요.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야. 자연수가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수가 자연수였다고.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죠. 그래서 양의 정수 뭐 있느냐? 뭐 1, 3, 47, 1348 뭐 이런 거 있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1358 이런 수가 있다고. 수직선상에서 0이 있는데 여기 한 칸만큼 떨어진 곳에 1이 있고요. 세 칸만큼 떨어진 곳에 3이 있고요. 다음에 10,000만큼 떨어진 곳에 47 있고 일로 더 가면 1448이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1 있고요. 이게 세 칸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이쪽으로 43칸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1358만큼 떨어졌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358이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오른쪽일수록 큰 수고 왼쪽일수록 작은 수야. 그래서 1과 47 비교하면은 47 1보다 크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1은 47보다 작다고 왼쪽에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3과 47을 비교해 보시면 얘가 더 큰 수고 얘가 더 작은 수예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거든. 수직선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보다 왼쪽에 있는 수가 오른쪽 있는 수보다 더 작아요. 예컨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보면 마이너스 1이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수입니다. 좀 다시 볼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유리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요. 유리수는 그냥 읽기만 해볼게. 이걸 중3 때 내우셔야 되는데 분자 분모를 모두 서로소인 자연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거든요. 요 의미는 요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넘어갈게요. 중3 때는 무리수라는 숫자 구분해서 저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유리수를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수, 음수로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양과 음으로 0 포함해서 그다음에 정수, 정수하는 유리수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던 숫자는 사실 유리수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야.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고요. 양의 정수는 유리수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하는 유리수가 있는데 요 용어는 2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돼. 지금은 그냥 정수하는 유리수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정수하는 유리수는 이완소수와 순환소수를 말하는데 그건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여튼간에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하는 유리수가 있는데 정수는 다시 말하지만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가 있고 정수하는 유리수는 자 그냥 보기만 할게요. 이거 자세한 건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나 소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유리수를 정수와 분수 혹은 정수와 소수로 분류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정수하는 유리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게 있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겁니다. 넘어가고요. 적어놨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타내는 기호 이것을 부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컨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 뿔마 3이라고 부를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이거를 두 개를 쓰기 전에서 그냥 뿔마 3이라 쓰기도 합니다. 이해하죠? 요 기호 용법을 알아두세요. 뿔마 7 쓰면 뭐야? 얘는 플러스 7이랑 마이너스 7 두 개 의미하는 거구나. 이해하죠? 네. 다음에 마이너스는 반대 의미야. 반대 의미. 그냥 들어만 보시면
네. 속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속도란 말 들어봤죠? 네. 물체의 빠르기인데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이라고 그러고 속도라는 말은 방향까지 포함한 말인데 그냥 듣기만 해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니까. 속도가 100km의 물체가 있고 정확히 말하면 100km per hour 뭐 이렇게 시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속도가 마이너스 100의 물체가 있다. 그럼 얘는 뭐냐면은 빠르기는 같지만 똑같이 엄청 빠른 거죠. 근데 방향이 반대인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반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는 반대 의미야. 근데 반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물리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기호를 이용을 하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타날 때마다 기호를 만들면 기호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은 기호를 비슷한 상황에서 두루두루 써먹어. 대표적인 게 마이너스예요. 이 빼기 기호. 빼기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부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용법에 공통된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은 대충 반대라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건 기억해 두세요. 마이너스는 뭔가 반대에 관련된 개념이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그냥 이것만 볼게요. 중상 가정까지는 수라고 하면 유리수를 의미해요. 왜냐면은 이 가정까지는 우리가 배우는 가장 큰 수의 범위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중3 가정에서는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라는 거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법소수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수의 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면 유리수다. 그리고 밑줄 쳐놓은 것만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똑같이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요거 표시해놓고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 자, 우리가 양수음수 대체 어때 배웠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양수음수는 특히 음수는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예컨대 저기 누구야? 그 온도계가 있죠. 0도가 있어서 0도보다 더우면 1도, 2도, 3도 오늘은 뭐 20 몇 도 정도 되겠네. 근데 0도보다 더 추운 거 있죠. 이건 더운 거, 얘는 추운 거.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씁니다. 우리가 알죠. 마이너스 5도랑 마이너스 15도 얘가 더 춥잖아요. 맞죠? 네. 더 춥다는 거는 추운 정도가 더 크다는 소리야. 그런데 더 춥다고 더운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마이너스를 씁니다. 몸무게 증가할 때 플러스 5라고 쓰고 감소할 때 마이너스 2kg. 그러면 요 기호만 봐도 그냥 5나 2라는 변화 양뿐만 아니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가 있죠. 감소를 마이너스로 증가를 플러스로 씁니다. 감소를 플러스로 쓰고 증가를 마이너스 쓰는 건 좀 어색하잖아요. 그다음에 지상 7층은 플러스 뭐 마이너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증가 감소 지상 지하 이익 손해 수입 지출 수입이라는 건 돈이 들어오는 거 말하고 지출은 나가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큰 작은 이런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많이 활용이 돼요. 자, 다음에 자, 수직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수직선은 기준되는 0을 정하고 양 방향으로 직선 위에 숫자를 하나씩 대응시킨 값이에요. 수직선이 뭔지는 알잖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수직선 중간에 0이 있고요. 여기 위치는 어떤 위치 내가 막 정했잖아. 얘들이 어떤 숫자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보세요. 제가 선을 하나 걷죠. 곡선도 되고 직선도 되는데 이걸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개념인데 정확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 자, 보세요. 직선은 쭉 연결된 선처럼 보이긴 하는데 곡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선은 수많은 점들이 모여 있다고. 확대해 보면 확 떨어져 있잖아. 근데 이 사이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는 거야. 선은 수많은 점들이 모인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네. 수직선상에도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다 어떤 숫자에 해당된다고. 예컨대 1.3, 얘는 1.4, 얘는 1.5 등등.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수는 뭐 1.45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의 모든 점들은 어떤 숫자에 대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이 1.3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1.4를 의미할 수는 없어요.
딱 하나씩에만 대응이 된다고. 대응. 대응이라는 말은 그냥 두 개가 관련이 있다. 이 점은 1.3이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사실 중요한 개념인데 됐고요. 2번은 아셔야죠.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이 있을수록 더 큰 값이고 왼쪽이 있을수록 작은 값이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이 그 얘기예요. 자, 3번 얘기하기 전에 제가 수직선을 만약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면 수직선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직선은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배운 걸로 기억하는 초등학교 때 수직선은 직선의 일종인데 직선은 끝이 없고 시작이 없죠. 제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가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원래는 배웠죠 이거?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화살표가 그런 의미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가야 한가요? 가요. 왜냐하면 숫자도 예컨대 여기 100이 있어. 100보다 더 큰 수 있잖아. 여기 1000이 있어. 1000보다 더 큰 수 있잖아. 오른쪽에 즉 항상 큰 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확장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점에 1대1로 대응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의 어떤 점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야. 좀 이따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이 0을 적어놓으면 어떤 점을 가리키든지 간에 여기 어떤 유리수에 해당한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리수를 수직선 표시하면은 어느 위치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 보시면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다음에 0과 1 사이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점이 있고 얘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자 보시면 이런 기호 있죠. 이런 기호. 이런 기호는 거리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네. 자, 다음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그림상에서 요까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거 이거 어려워서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 그림과 이 그림은 반드시 아셔야 돼. 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면 큰일 나 이거는. 이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계속 배워요.